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습관입니다. 이경채 작가입니다. 오늘은 부자 교육에 관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300여 년간 12대를 이어간 부자로 유명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부를 이룰 것인가 보다 그들 가문의 정신적인 저력이자 구심점인 6가지 가훈과 6가지 처신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사회적 윤리를 실천하고 존경받으며 12대에 걸쳐 명물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부잣집이 이런 철학을 갖게 된 배경에는 어떤 스님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물은 퇴비와 같아서 한 군데 쌓아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여러 군데 뿌리면 곡식을 살리는 거름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쌓아둘수록 좀이 쓴다고, 나눌수록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석 이상이 되면 사회에 환원하는 철학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덕은 오래가지만 돈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자라면 돈을 덕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하고 이를 자식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부잣집의 자녀들도 이런 모습을 직접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자가 갖춰야 할 축적과 증식, 분배의 3요소를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어깨너머로 배우고 실천을 했습니다. 300년에 걸친 부자의 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잣집 가훈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양반으로서 기본적인 교양은 갖추되 벼슬길에 나아가 당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사람의 끊임없는 욕심을 경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어려운 이웃을 이용해 내 이익을 취하지 말라. 즉 축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이다.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째,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게 하라. 특이하네요. 이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며느리의 정신이 가문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갔다는 말이 있는데 무색하게 만든 경주 최부잣집은 돈 관리 능력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 중심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도덕 교육을 몸소 실천하면서 부를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대대로 이어간 것입니다. 있었던 성공 요인입니다. 이런 최부잣집 자녀 교육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결정적인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 중심의 정신과 도덕 교육, 부를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지원하면서 많은 땅과 재산을 잃었지만 남은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희사하면서 아름답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300여 동안 이어오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최부잣집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회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회장내 밥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존경할 만한 부자로 지금은 소천했지만 정주영 회장이 1위로 그동안 뽑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이 존경할 만한 부자 1위로 뽑혔던 건 무엇일까요? 정주영 회장은 가난 때문에 교사가 되고자 했던 꿈을 접고 소 판 돈 70원을 가지고 서울로 가출을 했습니다.
쌀가게에서 배달을 하며 모은 돈으로 27세에 신용 하나로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빚더미에 오르고 한국 전쟁으로 피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그는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며 재기를 꿈꿨고 이에 조선업에도 뛰어들어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을 세계 제2의 조선국으로 도약시킨 인물이 정주영 회장이었죠.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 이렇게 강조한 정 회장은 생명력이 강한 노력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특별히 매뉴얼 없이 자녀들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자유방임적인 교육 방법을 취했습니다. 다만 따로 시간을 내어 가르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만은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불효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5시에 자녀들은 물론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 함께 식사했는데 이런 습관이 가족 모두를 아침형 인간으로 있게 했습니다. 정 회장네 밥상머리 교육은 유명합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의 키워드는 겸손과 성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자들을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는 며느리에게는 젊었을 때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서 시달려 봐야 나중에 자가용을 샀을 때 기쁨을 안다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이런 현대가의 근면 성실을 정주영 창업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풍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했던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 시간 활용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는 글귀를 걸어놓고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자립심과 긍정적 신념, 창조와 개척 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만다는 돌파 정신을 가르치면서 현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해보기나 했어 하는 투구의 불도저식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부자의 습관이 있고 그들의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부자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움을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실천하면은 자녀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대부분 부모가 하던 습관과 행동을 자녀들은 다 지켜보다가 자녀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무서워요. 왜냐고요? 저의 뒷모습을, 앞모습을, 속사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공과 부지런함과 또 성실과 또 이런 부자 습관의 반열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또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합니다. 행복한 부자 습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